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장제원, 이젠 김기현의 시간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곧 당직 인선을 할 텐데 약속대로 장제원 의원은 당직을 안 맡는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임명되는 사무총장은요,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김기현 대표의 경쟁자들은 이 장 의원이 이 사무총장을 맡아서 이 총선 칼질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격해 왔지만 장 의원은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떤 당직도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 이 입장을 밝힌 거고요. 앞으로 경선이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지 말고 조금 좋은 경선이 됐으면 좋겠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의원은 약속을 지킨 거고요. 그래서 친윤계 재선이죠.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내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장제원 원내대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은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려면 이 기획력과 협상력이 있는 실세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장 의원은요, 일단 장 의원이 맡지 않겠다고 한 거는 임명직이지 선출직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선출직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장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어떤 자리도 맡지 않겠다 이런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의미로 하는 말입니까? 장 의원이 저희와의 통화에서 솔직하게 생각을 털어놨는데요. 자신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 들때와 날때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줬는데 내가 굳이 지도부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겸손하게 제 위치에서 조용히 김기현 지도부를 응원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젠 김기현의 시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예. 벌써 몇 번째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 의원은 뭔가 역할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윤 대통령은 당내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장 의원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내 의원들도 장 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중요한 현안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4위로 출발한 김기현 대표를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김장연대가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던 게 사실이죠. 네, 특히 이 김장연대를 선언한 지난해 12월은요. 윤심이 어디 있는지 의원들과 당원들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나온 김장연대는 김기현 대표에게 윤심이 있다는 걸 인증하는 효과가 있었고 결국 결선 투표 없이 과반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왼촉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장제원, 이젠 김기현의 시간의 느낌표는 이젠 총선의 시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장 의원이 어떤 당직도 많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요. 내년 총선까지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총선 밑그림을 그리고 인재를 영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 장 의원도 사석에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요. 이 실세 논란 없이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가 장 의원에게 놓여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무고죄 진상규명 언제입니다. 예. 한 유튜브 채널이 이준석 전 대표 성비위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 채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었잖아요. 네. 그 결론이 났죠? 네, 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에 이 성비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이 명예훼손 혐의 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이 결론이 바로 성비위 자체가 있었다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이 경찰이 성비위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비위가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이 유튜브 측이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관심을 끄는 수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경찰은 지난해 10월에 이 무고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 1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잠시 수사를 멈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떤 근거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접대가 있었다라고 보는 건가요? 이 경찰은요, 성비위 상대 여성도 특정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또 유튜브 측이 제시한 이 성접대 증거 자료들도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역시 조만간 해당 여성을 불러서 재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도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전 대표는요, 결백을 일관되게 예. 주장해 왔습니다. 모두 알고 싶은 게 그냥 이준석 대표께서 성상납 있었다 없었다 전 확실하게 다 허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막말 논란까지 징계 1년을 추가로 받으면서 총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총선을 2달 앞둔 내년 1월 중순에나 당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거나 이 건으로 인해 추가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게 어려워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준석 무고죄 진상규명 언제의 느낌표는 혹 때려다가 혹 부친격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전 대표의 성비위 의혹 공소시효는 5년이라서 2018년에 끝이 났습니다. 이 혐의를 밝혀내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전 대표가 가세현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이 전 대표의 성비위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결국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가 발목을 잡은 건데 본인의 정치적 운명까지 이 무고죄 진실규명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